네, 안녕하세요. 김주건입니다. 6월 10일입니다. 주가가 또 올랐네요. 그죠?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엘리트 파동의 파동 매김을 지난주에 매겼던 거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이나 오늘 말씀드린 거나 결론은 같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다. 그죠? 오른다. 뭐가 겁나냐. 그런 이야기고요.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이 있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 같다는 말씀을 결론부터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해외 지수, 달러 대 원화 환율 인덱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등등에까지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지금 8만 전자를 향해서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등등을 비롯한 종목들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잊어먹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랫동안 한 열흘 정도 이제 그 자리를 비울 것 같으니까 다음 주말에는 며칠이죠? 17일 날에는 방송이 없으니 기다리지 마시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죠? 며칠이죠? 6월 9일 날이었던가요? 주가가 30포인트 빵 오르면서, 그죠? 주가가 30포인트 빵, 그죠? 30포인트 빵 오르면서 마감가가 2641, 그죠? 2641 여기 있네요. 2641. 그래서 연초가 여기인데, 연초 이후에 가장 최고치다. 이따위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2641에 만족할 일은 아니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엘리어트 파동을 말씀드린 몇 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몇 번 파동이라고? 3번 파동에, 요거 1이고, 요거 2고, 3번 파동에, 그 다음에 가로 1, 가로 2, 가로 3번 파동에, 다시 요거 1, 2, 3으로 따질 때 몇 번 파동이라고? 하나, 둘, 넷, 세 번째 파동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번 파동의 세 번째, 3번 파동의 세 번째 파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고요? 강력한 상승세가 나타날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지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가 강력하게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올라갔습니까? 대형주가 오르겠어요? 아니면 소형주가 오르겠어요? 당연히 대형주가 오르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그죠? 삼바, LG화학, 등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된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중원본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요 파동 지우고 다시 그릴까요? 우리가 지금 3파동이라면 1파동이 이 파동보다는 요게 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계산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최소한 2,700은 넘어갈 거다. 그죠? 2,700 넘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2,641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물론 주가가 한 방에 어제는 30포인트 올랐습니다만은 계속 방방방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중간에 약간씩 조정을 보이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조정은 소위 말해서 이 3번 파동 또 다시 이걸 또 나누면 간에 이렇게 나누겠죠. 그죠? 이 조정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 조정의 일부이지, 그게 전반적인 대세를 바꿀 만한 그런 조정은 아닐 거다. 우린 최소한 2,700으로 올라간 걸 봐야 그런 다음에 조정이든 뭐든 간에 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더라도 별로 겁낼 필요는 없지 않겠냐 하는 낙관론을, 글쎄요. 2주 동안이나 자리를 비우니까, 일주일 이상 비우니까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동으로 시장을 해석한다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론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변동성 지수를 볼까요?
변동성이란 뭡니까? 시장의 공포지수, 시장이 얼마나 겁을 내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현재 공포지수는 어디 쪽에 와 있습니까? 일목으로 말한다면 구름 아래쪽에 와 있죠. 그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공포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공포지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시장에 대해서 보던 사람들이 긍정적을 가지고 있다. 안 쫀다. 그죠? 올라가더라도 이 막강한 구름이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이거 보세요. 이 막강한 구름이 버티고 있을 때 올라가다가 구름에 걸려서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구름에 걸려서 내려오고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반등하더라도 구름에 걸려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변동성 지수로 보더라도 시장에 대해서 낙관해도 괜찮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어떤가요? 뭐 코스피에 비해서 다소간 좀 최근 들어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도 일목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그죠?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펙 문제 없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RSI도 다시 73 위로 올라가면서 다시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에 대해서든 간에 다 뭐 겁낼 필요는 없지 않겠냐.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은 어떤가? 나스닥 지수, 이게 제가 지난번에 나스닥 지수 파동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어디 있더라? 나스닥 지수, 이게 코스피 지수 파동 써놓은 거고요. 나스닥 지수 파동이 어디 갔나? 여기 있군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나스닥 지수 파동도 똑같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 2 다음에 1, 2 다음에 지금 뭡니까? 세 번째 파동이고, 그죠? 세 번째 파동이고, 세 번째 파동 가로 1, 가로 2 다음에 뭡니까? 가로 3 파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 파동, 2번 파동. 아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썼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썼는데, 네모로 써놨습니다만은 여하간 현재 뭐라고요? 1, 2 다음에 3 파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강력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죠. 강조가 왜 이래? 강력하죠. 그죠? 강력하다. 그러니까 상승파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이래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 지수는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다시, 그 다음에. 달러대 원화 환율 어떤가요? 달러대 원화 환율은, 드디어, 어떻습니까? 이 달러대 원화 환율인데, 달러대 원화 환율은 드디어 그 구름 위에 잠깐 놀다가 드디어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습니까? 하락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구름 위에 있다가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하락이 기대되죠. 그죠? 달러의 원화 환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원화가 절상된다는 말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야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줄일 이유가 없죠. 그죠? 솔직히 외국인들 입장에서야 끝내줄 겁니다. 그죠? 옛날에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연락이 샀죠. 여기서 외국인들 연락이 샀죠. 원화가 얼마 때? 1,300원, 1,350원 할 때, 쌀 때. 원화가 쌀 때 샀으니까 지금 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다락까지 올랐고 주가는 오르고 원화 가치도 오르고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는 저희 주식에서도 먹고 환차에도 먹는 그런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인이 아니어서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별로 원화 환차익을 기대할 수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봐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해외 쭉 한번 더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뭡니까? 니케이 완전 난리 났죠. 그죠? 니케이 지수 완전히 뭐 날아가고 있습니다. 니케이입니다. 니케이. 그죠? 그 외국인들이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죠? 대신에 그 돈 가지고 일본으로 몰려간다. 뭐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니케이 지수 어떻습니까? 날아가고 있죠. 그죠? 반면에 이게 샹하이 지수입니다. 이게 샹하이 지수. 샹하이 지니까 한자로 써볼까요? 샹하이. 그죠? 샹하이 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다가 드디어 얘는 구름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뭐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 해서 당연 무조건 비관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구름 위로 홀홀 날아가고 있는 니케이에 비해서 그죠? 니케이
비해서 아무래도 상하이 지수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다. 저더러 누가 상하이 지수 할래? 아니면 투자할래? 니케이 살래? 그러면 저는 뭐 산다 그럴까요? 그렇죠. 니케이가 아직도 좋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니케이 좋아 보입니다. 자, 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니케이는 좋아지고 있고, 뭐, 기왕 보는 김에 다우나 나스닥 지수 말고 다우 지수 볼까요? 다우입니다, 다우.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갔고요. 나스닥처럼 그런 강력한 상승세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전하다가 구름 위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세에 시동을 걸려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얘는 위로 보니까 뭐 이런 저항선이 버티고 있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걸 뚫어내는 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관건이다. 아직은 뭐 가타부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나스닥이 좋아지고 있고, 그죠? 미국의 달러 금리, 글쎄요. 뭐 이제 거의 올리만큼 올라갔잖아요. 5.25나 됐으니까 이제 뭐 더 얼마나 올려봐도 더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실업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이제는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우도 좋다. 그죠? 다우도 좋아 보인다. S&P는요? 다우는 옆에서 아까 비실거렸는데 다우는 이렇게 비실거렸는데 S&P는 그죠? 이미 벌써 날아가고 있죠. 그죠?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S&P도 상승세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네. 근데 우리 시장만 나쁘다고요? 그럴 리가 있나? 일부에서 뭐 킬러 C가 어떠니 뭐라고? 제2의 IMF가 어떠니 뭐 이따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쇼 쪽을 베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주가 오르면은 그럴 리가 있나 이놈들아 주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또 팔고 또 오르면은 시장이 미쳤네 라고 또 팔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팔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뭐 킬러 C가 어떻고 뭐 환란이 오고 뭐 이따 불안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도록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 말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저도 틀릴 수 있죠.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란 게 저처럼 올라간다라고 주장한 사람과 그게 아니고 이놈들아 내려간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을 사고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일목균형표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구름 위잖아. 뭐 봐도 몰라도 돼. 구름 위잖아. 상승세잖아. 그죠? 달러도 원화 환율 구름 밑으로 내려왔잖아. 하락세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론을 말씀드리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는데 그죠? 그죠? 이미 여기서 한번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CCI가. 그 다음에 또 팔아라. 그죠?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는 아직도 안 팔았니? 빨리 팔아라. 그죠? 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은 하락세.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더리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러죠? 팔아라. 그죠? 아직은 더 추가적인 매도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여간 여기서 일단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여기서 팔면 잘했죠. 그죠? 잘했죠. 얼마에 팔았나? 한 250만 원쯤 팔았네. 그죠? 255만 원 정도 팔았겠네. 그럼 뭐 성공했지. 이하간 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조금 비질거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인가요? 에 대해서 미국에서 뭐 규제를 위반하고 전혀 시끄러우면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좀 흔들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는 그건 모르는 이야기고 그냥 차트로 보더라도 CCI가 진즉에 여기서 매도 신호로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죠? 비트코인도 진즉에 여기네 그죠? 진즉에 여기서 매도 신호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종목들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볼까요?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죠. 3절입니다. 자, RSI가 위에서 70위에 놀다가 내려왔는데 이걸 못 넘기면 다시 말해서 이걸 못 넘긴다. RSI가 이걸 못 넘긴다 이야기는 주가도 72,700원을 전고점을 못 넘긴다 이야기니까 그러면 다소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RSI가 내일 월요일 날 오르고 그죠? 오르고 그러면서 이게 RSI가
70선을 다시 넘어선다면 다시 재차 매수 신호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죠. 그죠? 여기서 그처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RSI가 70을 넘어선 다음에 빵 갔으니까 이번에도 RSI가 내일 월요일 날 주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은 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올라간다면 또 다시 72,700원 넘어서서 계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는 뭐 그죠? 70선 위에서 RSI가 70 위에서 그죠? RSI 70 위에서 여기서 매수 신호 나타났네. 그죠? 이때 사라라고 신호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만큼 갔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더 할 수 있죠. 지금 팔까요? 아이고, 왜 팝니까? 그죠? 지금 오히려 사고 싶은데, 그죠? RSI.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기는 이런 얘기보다도 계속적으로 가겠다. 구름인데 뭐 걱정이냐? 또 됐고요. RSI가 70선 위인데 뭐 걱정이냐? 네이버. 지난주에 제가 네이버 카카오 그다지 썩 좋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왜? 구름 밑에서 해먹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 않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카카오, 네이버. 네이버보다, 네이버는 그래도 뭐, 구름을 넘어설락 말락 하니까,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사정이 좀 나아 보이죠. 요렇게만 되면은, 그죠? 요렇게 구름 위에만 나가면 좋아 보일 텐데, 카카오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굳이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옛날에 7만원 했는데, 과거에 7만원 했는데, 요새 5만 5천 원밖에 안 하니까 싸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죠? 삼성바이오. 지난주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에이 그래도 셀트리온이 삼성바이오보다 좋지 않겠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 근거가 뭐야? 구름 위에 있으니까 셀트리온이 구름 위에 있으니까 구름 받고 나갔다가 조정을 받고 구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는 기대감 때문에 셀트리온이 삼성전자 바이오보다는 좋아 보인다 했는데 삼성바이오 정말 그동안의 압박과 서름을 딛고 그죠? 압박과 서름을 딛고 다시 구름 밖으로 고개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구름 밑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 좋다고 말하기 어렵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구름 밑에 있습니다. 아, 고점 대비해서 싸니까 올라가겠지 해가지고는 힘들죠. 그렇죠.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디 갔나? 요때서 그죠? 구름 밑에 있을 때는 좋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다시 얘가 압박과 서름 속에서 은인자중하면서 온갖 이거 뭐라 그럴까? 은인자중하고 그다음에 아이고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네. 그죠? 뭐 쓴 슬기를 씌워 먹고 와신상담 그죠? 와신상담하면서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는 수고했네. 이제는 살만하죠, 그죠? 그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구름이 얇을 때 일목균형표를 이용해서 거래할 때 구름이 얇으면 상당히 리스크는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름 위에 나왔다는 이유로 여기서 매수하죠. 예를 들어서. 근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칠 수 없습니다만은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매수한다 그러고 여기를 매도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최소 대한항공에서 그것까지 날라오네요. 제가 뭡니까? 큰일 났다. 체키나라고 날라오네. 자, 그건 그렇고. 자,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리스크는 크다고 작다고 여기서 사고 설령 손절하더라도 이만큼의 리스크밖에 없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괜찮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삼성 바이오도 좋아 보인다. LG화학 최근 들어 2차 전지가 상당히 부진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와신 상담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죠? 여기서 일부 사는 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일부 타진 매수 정도는 되겠는데 반면에 구름 밖으로 나왔을 때 이때 안심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불안하죠. 이때가 언제가 똑같습니까? 이때가 똑같죠.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올라가면서 구름 밖으로 나갔다 올라가면서 걸릴 때 이때나 이때랑 아주 비슷하죠. 어떻습니까? 얘가 바로 갔으면 좋을 텐데 또 구름의 저항을 이때 같은 경우에 다시 볼까요? 여기서
구름의 저항을 걸려가지고 한번 버벅거리고 올라갔고, 그때부터는 구름의 지지를 받고, 으쌰 올라갔죠.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넘어가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부 정도만 매수하고 산다면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STI도 똑같은 입장이네요. 그죠? STI도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그래도 후행 스팬이 캔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LG화학보다는 구름을 넘어갈 공산이 좀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2차전지 관련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SK텔레콤 또 은근히 이제 관심이 갑니다. 물론 SK텔레콤 워낙 그동안에 소외되고 있다가요. 그죠? 얘는 연말쯤 되면 이제 배당 많이 준다는 이유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용한 그런 종목이었는데, 다시 구름을 넘어서면서 한번 방향을 모색하는, 상승을 모색해보는 그런 상황이죠.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왔고, 구름 밑에서 여기서 헤매다가, 구름 밖으로 나왔고, 구름의 지지를 확인했고, 다시 가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한 편이니까, 여기서 1차 지지받고 2차 지지받으면 이제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자,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JYP, 엔터 관련주, 그죠? JYP, 하이브, 그죠? 이런 거 계속 주장하고 있죠.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엔터 관련주들은 금리도 상관없고 경기도 상관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 한 놈만, 똑똑한 놈 한 놈만 잡으면 걔가 돈 다 벌어주니까 금리를 올려도 아무 상관없어. 경기에 아무 상관없어. 안 그래요? JYP 나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에도 계속 JYP, 하이브 좋다 했잖아. 맞습니까? 반면에 SM은 좋다 그랬어요? 아니요. 옛날에 워낙 올랐으니까 SM 별볼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엔터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엔터 관련주라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YG는 많이 오른 바람에, 여기서 급등하는 바람에 약간 주춤거리고 조정을 보이겠네요. RSI에서 상으로 가서도 여기서 일단 단기 매도, 여기 매수죠. 그죠? 여기서 매도, 그죠? 하나고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얘가 으쌰 올라가서 요거를 넘어가면은 그때 사든지, 아니면 기준선 지지되는 거 보고 사든지, 여전히 얘도 YG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전지 LG엔솔이 LG화학이나 SDI보다는 낫네요. 그죠? SDI는 아직까지 구름을 못 넘어갔고, 구름을 넘으려고 말락하고, LG화학은 구름의 밑에 있는 상황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 구름 얘는 밑에 있는 상황인데, LG엔솔은 이미 밑에서 오히려 구름 밑에 안 내려가고 구름 하단에 지지받고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셋 중에 하나 뭐가 가장 베스트 픽이냐, 탑픽이냐, 당연히 LG엔솔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됐나요? 에코프로비엠 보죠. 에코프로비엠 어떤가요? 워낙 가다가 얘도 구름 안에서 지지받고, 기준선 넘기고 구름 밖으로 나왔네. 그럼 이제 기대해 볼 만하죠. 에코프로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 BM 이미 구름 밖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을 대상으로 해서 2차전지 관련주, 엔솔도 마찬가지고, SDI나 또 LG화학이나 또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냐. 조금씩 시장은 반도체도 좋아지고, 그죠? 2차전지도 좋아지고, 엔터는 지수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독특한 섹터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현대차, 기아차 마저 보고 끝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다소간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뭡니까? 요 구름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죠? 후행 스핀이 캔들 밑에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이 구름 상단의 지지를, 그죠? 구름 상단의 지지를 이제 기대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후행스팬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좀 그렇고, 기준수 밑으로 깼고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문제가 아니고, 상단이 이미 깨었고요. 하단, 구름 아래쪽, 하단의 지지를 기대하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행스핀의 캔들을 깼고, 이미 기준선을 깼으니까, 둘 다 다소간 다시 상승으로 회복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다소간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부정적으로 보기에는 구름 밑으로 안 떨어졌으니까, 아직은 부정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물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니까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기아차, 현대차에 대해서 선뜻 손이 나가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 다 봤죠? 그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바, 셀트리온 다 봤죠? 그죠? 오케이. 자, 지수도 이야기했고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하루 논다, 제낀다. 토요일날, 다음 주 토요일 17일날에는 방송 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